오늘 하루 종일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블로그에서 스시 오마카세라고 검색을 하고 한 2005년, 2006년 이렇게 검색 범위를 한 다음에 그거 보는 재미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이번에 간 데가 가네키 스시라고 꽤나 오래된 업장이어가지고 이 업장의 최초 블로그 포스팅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다가 이렇게 막 계속 보게 된 거였어요. 첫 포스팅이 2011년 포스팅이더라고. 굉장히 오래된 업장인 거죠. 여기 가보면은 그 보라매 병원역 거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도보로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면은 여태까지 봤던 거랑은 좀 업장이 다른 모양이긴 해요. 그래서 좀 생경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건물 중앙 쪽에 이렇게 여러 업장이 있고 그 가게들이 있고 거기에 덩그러니 이렇게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네키 스시가 이제 우리나라 미슐랭이라고 할 만한 블루리본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 블루리본을 땄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은 업장이다. 또 오래된 업장이다.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손님들한테 인기를 또 사랑을 받고 있는 업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약은 캐치 테이블에 예약이 있고요. 또 가격은 런치 6만원, 디너 13만원입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다가 가네키 스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예약을 해놓고 어제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캐치 테이블 볼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딱 방문하니까 이미 10자리가 다 찼더라고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단골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트도 찍어보고 뭐 세팅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요리해주신 분은 박준호 셰프님이라는 분이 해주셨어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미슐랭 원스타의 스시 하나에서 근무하시는 최주영 셰프님도 일을 하셨었고, 지금 스시 토우에 계신 김태한 셰프님이라는 분도 일하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됐죠. 이날 와사비가 진짜 매웠어. 맞아. 조금 줄여달라 했는데 끝까지 좀 매운맛이 좀 튀었던 것 같아요. 여기 두 분 요리하십니다. 그래서 스시도 좀 나눠서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첫 츠마미를 준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첫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폰즈에 담긴 흰살이에요. 도미가 됐든 보거가 됐든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딱 갔는데 감성돔을 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에 먹었던 스시류에서 먹었던 그런 형태로 나오나? 아니면은 새야스시에서 나오는 그런 보거 초회처럼 나오나? 그래서 되게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셰프님께서 이렇게 써시는데, 보통 이 생선 큰 토막을 썰 때 보면은 꼬리, 그 다음에 등, 뱃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아가미 쪽 가까워지게. 근데 셰프님께서 보통은 이제 썰면은 그 부위를 좀 이렇게 나눠서 소분을 해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 써는 대로 배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뱃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막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온 첫 츠마미는 전복이었습니다.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새콤한 흰살 생선을 먹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차에 이게 나와서 좀 아쉽긴 했어요. 내장 소스는 좀 질감이 거친 느낌이고요. 음식에 간이 좀 있습니다. 전복은 부드럽게 잘 쪄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셰프님은 이제 다음 음식이었나가 정어리 이소에 맡겼어요. 이와시 맡기. 그래서 김을 이렇게 써시는 것도 좀 찍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셰프님한테 뭐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거 좀 음식 위주로 찍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좀 자유롭게 찍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뱃살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등살만 이렇게 3점이 나왔어요. 뭐 싫은 건 아닌데 아쉽더라고요. 아무튼 숙성이 되게 잘 됐다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우선 식감은 제가 블로그 포스팅을 이렇게 쓰면서 맛을 떠올렸는데, 식감을 떠올렸는데, 투게더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테두리나 이런 데가 녹잖아요. 그걸 냉장고에 다시 넣어놓으면은 그 부분이 얼어요. 그거를 꺼내 먹으면 이런 느낌이 나요. 약간 샤베트 같은 식감이 나는데 그게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얼음 느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 보면은 많이 젖으면 안에 이렇게 기포가 생겨가지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나중에 고기 뷔페 같은 데 가서 큰 아이스크림 떠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적당한 단맛도 나고 되게 좋은 츠마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근데 조금 다소 아쉬운 거는 폰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걸 제가 맛있게 먹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기를 이렇게 막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막기가 사실은 정어리로 만든 막기예요. 맛있게 된 정어리. 물론 고등어도 좋고 한데
정어리가 제 입장에서는 제일 좋더라고요. 기름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 손질한 정어리를 김 위에 깔고 그 위에다가 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리 얹어가지고 말아주시는 거죠. 이건 웬만하면 맛있어요. 이거 맛없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맛없다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가 확신이에요. 확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말고 있는 차에 나온 게 기스, 보리멸이었어요. 보리멸 튀김. 근데 이게 뭐 맛은 사실 좀 흔해요. 뭐 이렇게 두툼한 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흰살 생선이니까 약간 담백한 그런 명절에 먹는 생선튀김 이런 느낌이 나요. 담백한 흰살 생선튀김이 납니다. 꼬리 부분을 좀 남겨놓고 드셔라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꼬리 부분에 등뼈가 다 손질이 안 됐더라고. 그리고 튀김은 제가 기대감이 높아요. 기대감이 아니라 기준이 높아요. 튀김을 안 좋아하니까 더 기준이 높아요. 맛있어야 돼 무조건. 근데 뭐 그냥 평범한 덴뿌라였다. 여기서 열심히 말아두신 이와시 마키를 이렇게 다 썰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둘둘둘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자 제공이 됩니다.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 정어리를 검색을 하면 나와요. 흔한 바다 생선이다 이렇게 격화돼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등푸른 생선 중에 이렇게 이와시 마키로 나오는 거 그냥 생으로 먹는 거 말고 그거는 정어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뭐 게다가 김, 뭐 파, 뭐 가리, 와사비 살짝 넣어서 이렇게 하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간장에 찍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따뜻한 앙소스를 깔고 그 위에 이제 게살을 올린 다음에 내장 살짝 올려서 나온 요리가 나왔어요. 위에 이제 구운 쿠치코라 그래서 그 해삼 난소를 이제 말려서 나온 안주가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업장 방문했을 때 물에 이렇게 불리고 계셨어요. 좀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구워서 올려 나왔는데 뭐 대게 맛이나 뭐 앙소스 맛이나 내장 맛이나 다 흔하니까. 근데 이 쿠치코가 참 좋았어요. 저는 이제 맛있고. 이게 씹을수록 은은하게 해삼 향이 나요. 해삼은 생으로 먹으면 약간은 거북한 느낌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두세 개까지는 좋은데 뭐 서너 개 이상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여기에는 없었어요. 오히려 씹으면 씹을수록 은은하게 그 해삼의 향도 나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술안주 느낌이 나요. 보통 이 술꾼들이 많이 시간이 지나면 음식을 잘 안 먹고 술을 많이 먹잖아요. 배부르는 걸 싫어하니까. 제 아는 친한 동생이 그렇거든요. 그런 동생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 술꾼들한테 좋을 것 같은 그런 안주의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왜냐면 코노코라는 얘기도 있고 뭐 쿠치코, 바치코가 되게 표현이 많으니까 어원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쿠치코는 쿠치바시 새 주둥이랑 코노코 해삼 난소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바치코는 바치라고 해서 현악체이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띵띵띵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악기의 채 모양이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그 모양으로 해삼 난소를 만들어서 말린 그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코노코는 재료고 쿠치코나 바치코는 이제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없는 게 없어. 다 찾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책을 보고 암기하고 이런 게 지식이었다면은 요즘에는 검색력이 약간 지식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세상에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다음은 이제 문어 조림입니다. 이거 야와라칸이라고 하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야와라칸이가 부드럽게 조린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뭐 달콤 짭조름하게 조리된 문어는 술꾼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안주죠. 엄청나게 큰 문어였습니다. 요걸 이제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 같은 모양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와요. 제가 가깝게 이렇게 당겨서 찍은 사진을 보면 빨판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옆에 손님이 되게 맛있게 드셔가지고 추가로 좀 더 달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이는 손님들이 워낙 다 인싸들이어가지고 막 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막 술 서로 공유하고 막 서로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좀 아싸처럼 있었는데 아무튼 되게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큼지막하게 생선 덩어리가 나오길래 와 뭐야 이렇게 보고만 있었어요. 바로 물어보지는 않고 나중에 스시 먹을 때 여쭤보니까 광어였습니다. 광어 손질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스시집에 가면은 요리만 먹는 거는 룸에서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음식을 서브하는 속도 때문에 좀 맛이 변할 수는 있어도 저는 이 요리하는 과정, 조리하는 과정을 보는 재미를 빼면 룸에서 먹는 거랑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시는 거, 뭐 오징어 써는 거, 뭐 광어 써는 거 이런 거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금태.
요즘에 이제 금태보기가 참 어렵죠. 이게 생선이 찾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점점 비싸져가지고 금태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한동안 이게 금태가 어디 가서든지 금태가 나왔잖아요. 밥 위에 얹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냥 따로 구워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루한 맛도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갈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갈치를 되게 선호해서 먹고 있다가 한동안 막상 안 보던 게 딱 나오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물론 기름기는 예전과 같은 기름기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깔끔한 막 그런 기름, 씹자마자 유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름기는 아니었지만 뭐 껍질도 바삭하고 또 속은 나름 촉촉한 그런 잘 구워진 소금구이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무 오롯이하고 와사비 얹어서 싹 먹었죠. 그래서 이제 속풀이하라고 모시조개로 내린 조개국물 주셨어요. 스이모노. 뭐 조개국 맛없게 끓이면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아까 광어 썰었던 거는 다시마에 이렇게 코부짐에 곤부짐에 절여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참치는 보통 이제 이렇게 썰어서 그거를 즉회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통으로 즉회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간장 향이 나고 간장 맛이 났는데 이거를 통으로 즉회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영상을 제가 안 올리긴 했는데, 제가 이도청담이라고 스시 이도청담 곳에 갔을 때 그 다시마 절임으로 나온 광어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요걸 먹을 때는 좀 기대를 했어요. 다시마로 맛있게 절였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제 첫 점은 광어를 스시로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먹어보니까 이도청담 때 먹었던 것보다 좀 임팩트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물론 숙성이 안 돼가지고 막 질겅질겅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는데, 나 진짜 되게 맛있는 다시마로 되게 맛있게 절여진 광어야 뭐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샤리는 좀 거친 느낌이 좀 나요. 요즘에는 뭐 매끈매끈한 입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샤리를 더 좋아하는 시대인데 그런 건 좀 없고 수분감도 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금간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진 않은데 초맛이 너무 좀 강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무튼 점점 한 점 한 점 먹는데 이 혀가 지치는 거야. 신맛 때문에. 그래서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이랑 같이 먹으니까 입도 깔끔해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입이 지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셔가지고. 시마지는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제 시마지는 좀 기름진 생선이고 샤리는 약간 신맛이 있다 보니까 요게 궁합이 되게 좋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갑오징어인데, 제가 그 와사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를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날 와사비를 계속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사비가 너무 매운 거야. 그게 여기서 되게 많이 튀었어요. 갑오징어에서. 갑오징어가 그렇게 기름진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운맛이 더 막 튀는 느낌이 났습니다. 다음 거는 이제 새끼돔, 가스고인데, 이거는 가스고도 약간 새콤하고 밥도 새콤하다 보니까 이 확 신맛이 더 이렇게 부각된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이제 요거 전에 이제 우니가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우니를 안 먹으니까 다른 걸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먼저는 대뱃살 먹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먹기 전에 다른 것도 뒤에 맛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이따가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옆에 계신 분이 그러면 저 우니를 놔주고 내가 먹을 대뱃살 요 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스시를 바꿔서 먹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아까미 지나갔는데 아까미 좀 딱 평범한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꽁치의 사요리도 나왔는데,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앞부터, 그러니까 좀 앞선 시점부터 신맛에 이 혀가 지쳐서 그런가, 그 이후로는 맛이 이렇게 확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것들은 덜했어요. 이게 짜도 힘든데 혀도 힘들더라고. 저는 이렇게 신맛 때문에 힘든 경험을 했던 게 별로 없는데, 이날 되게 이 신맛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이게 나이가 좀 들다 보면 건강에 신경이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맛을 잘 못 견디는 것도 그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 뭐라 그러지, 신호탄 같은 거래요. 제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더 신맛이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단새우는 이제 3마리 올려서 나왔는데, 이건 단맛 좋고 되게 좋았어요. 이 단맛이 좀 더 강한 재료를 올려놓으니까 그나마 밥의 신맛을 조금 누르는 그런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다음 준비하는 건 대뱃살인데, 뭐 대뱃살 기름지고 맛있죠. 그래서 신맛의 샤리랑 좀 이렇게 좋았는데, 이걸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입에서 녹는 맛있는 대뱃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서 이제부터 등푸른 생선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앞에 전갱이 손질하는 장면이 아마 영상에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우니 대신에 전갱이를 먹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갱이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뭐 모르겠어요. 이게 기름기가 좀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아, 요건 무슨 영상이냐면 제가 이날 손님들이 되게 인싸들만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님 중에 한 분이 샴페인을 다 제공하겠다면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술을 드시니까 대화를 나눴던 여러분들은 다 한 잔씩 나눠드리겠다면서 샴페인을 따라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게 Paul d'Angers cuvée carte noire brute. 그런 샴페인이었습니다. 영국 황실에 들어가는 샴페인이래요. 그래서 되게 분위기 좋고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내가 이 가네끼가 어떤 업장인지 제가 이번에 처음 방문하는 건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동시에 이렇게 친근한 셰프의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한 주나 뭐 한 달 정도의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 직업 내 스트레스들을 풀어내는, 사케 한 잔에 풀어내는 그런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업장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어 나오길래 좀 부탁을, 한 점 더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전어는 아쉽게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손질을 마치고 나온 게 안하고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하고가 먼저 나오길래, 전어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셰프님께서 이렇게 잘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임팩트 있는 재료가 좀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전어를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전어가 와사비 조절이 안 됐나봐.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 맛을 하나도 못 느낄 정도였어요. 보통 전어가 맛이 세잖아요. 짠맛도 신맛도 또 멸치맛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웬만한 재료를 넣어도 다 이겨낼 만큼 강한 재료인데 와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전어 맛이 무슨 맛인지 기억도 안 나. 그럴 정도로 와사비가 좀 넉넉히 들어간 느낌? 와사비가 매운 데다가 넉넉히 들어가가지고 너무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기토로 이렇게 비비고 계셨습니다. 그 비비는 동안 이제 우동이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 찾아봤는데 우동은 일본에 3대 우동이 있대요. 가가와현의 사누키 우동, 군마현의 미즈사와 우동, 그 다음에 지금 먹고 있는 아키타현의 이나니와 우동입니다. 그 사누키 우동이나 미즈사와 우동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두툼한 면의 형태면은 이나니와 우동은 이제 겉면이고 좀 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진 참치로 만든 네기토로 먹고 그 다음에 교쿠 먹고 디저트로 딸기하고 팥, 꿀, 시나몬 가루 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고 끝냈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네끼 스시가 오랫동안 잘 이 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뭐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분명히 있는 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몸을 좀 회복하고 좀 신맛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건강이 좀 회복되면은 조만간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13만 원이니까. 요즘 막 30만 원, 막 25만 원 이렇게 높은 시대에 아주 혜자 업장인 거죠. 네,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